그때 제가 이번에 1회를 다시 들어보니까 스페셜 게스트로 돼 있고 이게 잘 안 되면 그만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마음도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 갈 때 기억이 나는 게 가서 해보고 아니면 뭐 안 해도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고 끝나고 나서도 이걸 계속 할지 말지 고민이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7년 온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잡하고 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책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출판사로서 그런 역할을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책에 관한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사내에서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누구나 이제 같이 떠올렸던 진행자 후보가 이동진 작가님이셨는데 다른 분은 떠올리지 않았고요. 작가님한테 제안을 드렸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이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300회가 넘는 녹음을 하게 되리라고는 저희도 예상을 못했고, 제가 처음 연락받은 거는 이동진 작가님한테 연락받았었고요. 일단 제가 원래는 게스트로 한번 나왔었어요. 김준호 작가님 그렇죠. 책 가지고 한번 게스트로 출연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게 됐는데 책 얘기를 길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거절하기는 되게 힘든 기회였고 실제로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랬던 기억입니다. 책방은 저에게 큐입니다. 큐 아시죠 여러분? 조용필 씨의 노래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청춘은 끝이 났다. 우리의 사랑은 모두 끝났다. 우리의 사랑은 모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의 청춘의 마지막 7년을 함께했던 빨간 책방이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고 뭐 빨책 때문에 변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나이대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독서 관련해서도 빨간 책방 하면서 빨간 책방 저희가 중간에 또 제가 그 작가 역할도 이렇게 겸하게 되면서 좀 더 PD일 때 책을 보는 것과 작가일 때 책을 보는 것과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경험도 많이 바뀌게 됐죠. 저희가 운영하는 동안 사실은 작가님과 얘기해서 원칙으로 삼은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출판사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말자. 작가님이 자율권을 가지고 팟캐스트 진행할 책을 선정하고 게스트를 초청하고 작가님의 전적으로 권한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은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간 책방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책을 좀 홍보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은 뭐 사내에서도 조금 있긴 했지만 저희가 시작한 취지가 저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독서인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안내하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애초에 취지를 지키고 하는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쨌든 저희 초심을 지켰습니다. 그게 7년 동안 빨간 책방이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설가로서 약간 사이드 잡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런 일을 하더라도 소설에 게으르면 안 된다. 소설을 게을리하면 이런 일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썼던 것 같고 그래서 빨간 책방을 하는 기간 내에 오히려 더 긴장하고 작품을 더 많이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니까 책을 많이 냈더라고요. 에세이도 내고 소설도 내고 그래서 그 7년이라는 기간이 빨간 책방을 하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제가 제일 열심히 소설을 썼던 기간이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초기에 이제 토마토 스튜디오에 살 때가 저는 기억이 많이 남고, 그때 파이 이야기 할 때 생각이 나는데, 파이 이야기 할 때 약간 이상한 그 체험 같은 건데, 그 토마토 스튜디오가 이제 관객도 없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카메라도 없고, 약간 무슨 사우나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 안에 둘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공간을 잊어버리고, 약간 막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대화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체험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 이야기를 했던 그 후반부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기억이 남고,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같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또 지적인 쾌감,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되고 있다, 그런 느낌들을 간혹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성장의 어떤 구름판 역할을 했던 그런 존재가 빨간 책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당연히 총균세. 네. 그때 당시가 빨간 책방을 토마토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녹음할 당시였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보시지 못하셨지만, 그 김중혁 작가님이 얼음이 되던 순간을 평생 어떻게 잊겠습니까?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총균세고요. 농담입니다, 김중혁 작가님. 많은 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속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준비하고, 저도 그 전에는 읽지 못했던 책이고 영화로만 봤던 책인데, 이걸 듣고 나니까 이런 책이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좀 빨간 책방의 매력이랄까요? 그런 걸 좀 느꼈던, 실감했던 그런 방송이라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방송을 하면서 이 얘기가 진짜 재밌구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책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했던 거는 그 사피엔스 때가 되게 기억에 남는 방송이기는 했고, 네, 소설들 같은 경우도 가끔씩 했으니까 그런 때도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멤버가 끝까지 갔습니다. 결국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팀워크인 것 같은데, 이 팀들을 못 만난다는 게 약간 아쉬운데, 개인적으로 뭐 만나긴 하겠지만, 이 팀이 뭉쳤을 때 막 녹음하고, 끝나고 나서 뒤풀이하고, 뭐, 하기 전에 얘기하고, 사이사이 휴식 시간에 뭐 먹으면서 얘기하고, 책 얘기하고, 뭐 최근에 봤던 어떤 것들 얘기하고, 그런 얘기할 때 분위기? 그러니까 방송 사이사이에 있었던 팀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약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댓글, 리뷰 이런 것들을 매주 정리해서 방송에서 이제 어떤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리뷰란이라든가 댓글창이라든가 SNS에 올려주시는 글들을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떤 감동, 힘, 응원,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고요. 굉장히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글을 끝내지 못했네요. 아쉬운 건 약간 코스모스를 못했다는 거. 그리고 율리시스 역시 하지 못했고요. 아쉬웠던 점은 뭐 생각해보면 굉장히 또 많고, 뭐 굳이 또 생각하지 않자면 안 해도 되는 문제긴 한데, 좀 더 약간 민감했으면 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좀 더 뭔가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제가 좀 더 민감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좀 더 생각하고 이런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했는데, 갖춰진 그 상태가 워낙 잘 이렇게 축조가 잘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아쉬운 거 정말 많네요. 제가 그때만 해도 그런
거시사, 뭐 그런 역사에 대한 관심도 같은 게 별로 많지도 않았고,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쩌면 스킬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뭐, 해보고 싶은 책, 뭐 아쉬웠던 책이라기보다는 뭐, 과학에 대한 역사, 아니면 올 것이 왔구나. 위즈덤 하우스와 이동진 작가님이 합의를 해서 빨간 책방을 종료하게 됐고요. 누가 먼저 종료하자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서로가 암묵적으로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300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시도는 했었죠. 근데 이 바뀐 환경에는 아예 생각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데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걸로는 그 바뀐 환경에 대응하는 게 하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작가님과 우리 이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새롭게 시도하려면 기존의 빨간 책방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게 필요하다라는데 이제 서로 동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끝이 있게 마련하니까. 한편으로는 다들 또 뭔가 하지 않을까, 곧? 이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이동진 작가님이든, 김주호 작가님이든, 또 빨간 책방 만든, 뭐, PD님도 그렇고, 다른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곧 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문턱에 다들 서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또 좋은 기회에 좋은 데서 뵙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멤버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요.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애쓰고 수고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빨간 책방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유지해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참 복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 멤버들이 다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래를 위한 작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는 독자분들이 또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작가님과 또 같이 했던 멤버들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저희한테 충전의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팬분들께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은 거라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7년 전에 처음 빨간 책방이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방송이 생긴다니 라고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갑작스러운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그렇게 7년이나 긴 시간을 어떤 같은 책을 보고 같은 책을 말하고 그리고 같은 책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사무실에서 어떤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적을 기다리면서 뭔가 일상을 좀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이 왔을 때 이동희 작가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책 읽는 근육이랄까요? 그런 게 빨간 책방 안 한다고 이제 책 안 읽고 하면 근육이 퇴화되잖아요. 다음에 또 이런 좋은 방송이 나왔을 때 또 바로 적응하기 힘드니까
그런 기적을 좀 기다리시면서 계속 저희가 했던 그 일상적 책 읽기 이런 걸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간 책방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합류한 식구여서 그동안 들으시던 분들이 잘 들어주실까라는 걱정하면서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빨간 책방 들어주신 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고 저도 방송 만들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는 게 너무 낯설고 어렵고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네, 책 이야기 글로 쓰든 말로 하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네, 또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일종의 지적 공동체,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 책 얘기를 했던 것 같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늘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거나 어떤 순간들을 떠올릴 때, 예를 들면 이안 맥케온 책을 보고 보면 빨간 책방에서 그 책 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독서의 추억 같은 게 되면 앞으로의 독서 기간에도 기억에 남고 좋았던 순간을 기억되길 바라고, 아마 행복했던 순간도 기억에 전 남을 것 같고, 이걸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으면 좋은 자양분이 돼서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재미있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또 그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책이 있었죠. 거기 보면 인간의 신체적인 전성기는 7살이라고 해요. 8살부터는 사망률이 8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체세포도 7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하죠. 아이를 키워봐도 7살 때까지는 온갖 병치레를 하면서 예방접종을 7살까지 웬만한 건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8살이 되면 비로소 취학 연령이 되고 그래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죠. 그런 신체적인 발달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빨간 책방의 7년도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체세포처럼 책세포도 빨간 책방과의 7년 동안 어느 정도 좀 자립의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저에게는 그랬거든요. 빨간 책방의 임자님들은 또 다 작가님들이잖아요. 언젠가 다시 만나서 재미있게 쿵짝쿵짝 무언가를 하게 될 그 날을 저도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임자님들께서 쓰시게 될 책들 그리고 세상에 아주 많은 좋은 책들 함께 읽으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100년해로 만수무강 하시기 바랍니다. 책과 함께요. 그동안 긴 시간이라고 그냥 표현하기는 좀 서운한 정도로 긴 시간이죠. 시절 혹은 세월이라고 불러도 될 시간이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많이 몹시 매우 굉장히 아주 항상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여섯 살 아이는 만화 영화 속에서 이 친구가 이별하는 장면이 슬퍼서 같이 울고 맙니다. 잠들기 전 다시 또 그 생각이 나서 이불을 들썩이면서. 네, 안녕하세요. 빨간 책방 이동진입니다. 적임자입니다. 빨간 책방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였고 진짜 제 평생 했었던 여태까지 방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한 방송이었다 이런 생각을
이전에도 많이 했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 며칠 사이에 내 생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좀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좀 우울해지기도 했는데 인생에서 어떤 그 하나의 단계를 마감하는 의미가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하게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2012년 한 5월부터 한 2019년 한 6월까지의 제 삶은 물론 다른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빨간 책방 시기 이렇게 아마 저한테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며칠간 여러분들께서 이제 빨간 책방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고마웠다라고 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인사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글들을 쭉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이 빨간 책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마지막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그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역시 빨간 책방은 그냥 우리끼리 혼자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방송이 그야말로 이토록 이제 애틋하게 사람들하고 또 저에게 남아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들으시는 분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요. 그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그분들 각자의 빨간 책방과 관련된 삶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쨌건 이제 그 7년 세월이 지나고 프로그램의 수명이 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퇴장하지만 함께 했던 지난 7년간의 기억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들었는지 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됐고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끝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주 했던 말 중에 이제 느슨한 공동체 이런 말씀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오래 가고 길게 간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빨간 책방을 하면서 제가 상상했던 그런 상상의 공동체는 이제 빨간 책방 방송이 끝나도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토록 책을 안 읽는 시대에서 우리는 함께 책들을 읽어가면서 세상을 읽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7년간 함께 보냈던 세월의 힘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 7년 동안 배운 힘으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의 청취자분들이셨고요. 또 함께했던 빨간 책방의 모든 동료들, 제 인생의 친구로서 앞으로도 계속 큰 힘을 받으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